안녕하세요, 성상 개미TV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선 HLB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요새 HLB가 시장에서 많이 좀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죠. 저번에 그 공시 관련해서 주식 급락도 하고, 또 오늘은 또 급등도 하고, 물론 음봉을 이렇게 마감을 했지만, 자,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HLB입니다. 물론 뉴스나 공시가 꽤 중요하기는 해요. 실제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물론 이제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인데,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수급이죠. 아무리 좋은 호재와 아무리 좋은 뉴스에도 팔려는 세력들, 즉 매도세가 강하면 주식은 떨어지는 거고요. 어떠한 악재, 그 최고의 악재가 나와도 주식을 매수하려는 매수 세력이 강하면 주식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린 이거를 악재가 있을 때 주식이 올라가면 악재가 스물대딱하고, 또 좋은 호재가 있을 때 주식이 못 올라가면 그걸 악재로 받아들이죠. 자, 모든 뉴스나 공시는 일종의 참조사항이에요. 물론 그 공시나 뉴스대로 움직여서 주식으로 돈을 버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정답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뉴스와 공시에 앞서서 이 주식을 움직이는 매도세와 매수세들이 어떤 균형을 이루고, 또 매수세가 강해야 이 매도세가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힘의 싸움에 있어서 수급이 앞서는, 이런 수급이 우선하는, 이게 바로 이 주식시장입니다. 오늘 대충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살펴보면 이 HLB가 상당히 굉장히 좀 괜찮아요. 지금 보시면 이 금융당국의 불공정 거래 조사로 인해서 이 주가가 이제 급락했었죠. 또 HLB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무상증자를 한다고도 발표했습니다. 이 또 무상증자를 한번 하고서 나중에 또 추가로 또 무상증자를 할 수도 있다는 걸 여지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엄청 노력하는 거죠. 지금 근간에 이 기업 가치가 떨어진 걸 회복을 하기 위해서 이 회사 자체에서도, 그리고 또 HLB 회장님도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명도 했고, 또 상당히 진짜로 주주 친화를 위해서 노력이 굉장한 거죠. 정말 기업적인 면으로만 보면 정말 모험적이고, 주주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런 진짜 진심이 보여진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심하게 아주 이렇게 주주를 살펴보고 주주를 위한 마음이 담고 있는 회사의 대응이에요. 참고로 저 HLB 회사 직원 아닙니다. 이 HLB가 오늘 종가상 8%대를 유지하면서 끝냈는데, 이게 오늘 26일 시장 상황을 살펴볼 때는 상당히 의미가 있죠. 오늘 시장이 거의 3%대 폭락한 거에 비하면 비록 긴 음봉이라 강세를 유지했는데, 이 무상증자의 호재와 함께 끝날 수도 있었어요. 또 이제 배우자의 그 주식 매도 처분 그 시간대도 참 그 타이밍이 좋았던 게, 이런 이렇게 무상증자 내용을 내보내고 주식이 올라갔을 때 만약에 배우자가 매도를 했다면 공시 내보내고, 이 내부자, 일종의 배우자도 내부자가 되겠죠. 내용을 알고 있는 분이니까 이 내부자가 팔았으면은 그거에 대한 의혹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비판도 받았을 뻔한 건데, 사실은 주식이 많이 떨어져 있을 때 매도를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공시가 나서 주식이 오른 거니까 여기에 대한 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배려심이 있는 거죠. 이 무상증자의 내용을 일단 살펴보면 100% 무상증자예요. 그러니까 주식 한 주 가지고 있으면 한 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신주 배정 그 기준일이 오늘 3월 16일이고, 신주 상장 예정일이 4월 1일이에요. 또한 이 회사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이 신약 허가 신청 NDA, 이 미국 자회사 그 엘레바테라퓨틱스를 통해서 경구용 항암제 그 리보세라님을 이제 개발 중이에요. 이 말기암 치료제인데 NDA 자료를 준비 중에 있고, 글로벌 간암 1차 3상, 선양 낭성암 1차 이상, 위암 2차 이상 임상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좋은 뉴스를 계속 내보냄으로써 이렇게 좀 떨어진 이 기업 가치를 최대한 살려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회사 자체로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주식하는 그 개인들이나 우리들한테는 정말 좀 좋은 이렇게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회장님이 있으시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러나 주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급의 기인이에요. 모든 그 좋은 뉴스, 모든 좋은 호재, 이런 모든 거에 앞서는 게 수급이기 때문에 이 수급은 또한
차트를 통해서도 완벽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포가 아닌 이상 그걸 알 수는 없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주식을 움직이는 우리나라의 주식이 한 2,000개 되죠? 2,000개 정도 되는데 2,000개가 좀 넘죠. 그러면 저는 그 모든 주식에는 다 주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주식이 올라가고 내리고 위해서는 이 주포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물론 그렇다고 제가 주포가 아닌 이상 주포의 흐름을 알 수는 없어요. 절대로. 자, 그렇지만 우리가 많은 유튜브나 이 전문가분들의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분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10명이면 아마 8, 9명은 거래대금과 거래량을 얘기할 거예요. 거래대금과 거래량의 변화가 바로 이 주식이 출발할 수 있는 순상이기도 하고 또 그런 거래량이 터짐으로 인해서 바로 이 주식이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초반을 기반을 마련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엔 이 HLB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또한 변화에 대해서 한 번 더 지금 이제 2, 3일에 한 번씩 찍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특히 무상증자 소식이 있어서 한 번 더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자, 거래량과 거래대금의 변화에 대해서 비교 차트가 하나 있어서 제가 예전에 그 중군당 바이오를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물론 차트가 똑같다고 똑같이 움직이는 건 절대 아니죠. 그렇지만 상승할 때 이 패턴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이때 이 주식이 이때부터 이제 상승을 하기 시작했는데 물론 이때가 이제 20년도 11월이니까 월봉하고의 조화도 좀 맞출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이걸 배제하고 일봉에서의 거래량하고 거래 대금만 보고 제가 솔직히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굉장히 주식이 한번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다가 이때가 언제냐면 20년도 8월 달이에요. 그러면서 주식이 이렇게 조용하던 게 자 이렇게 뻘쭘하니 갑자기 대량 거래가 빵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앞에 있는 웬만한 모든 거래량을 다 잡아먹었죠. 근데 이 친구가 무슨 짓을 했냐면 그 다음에 분명히 날라간 것까지 좋았는데 더 큰 대량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즉 거래량과 거래 대금의 변화가 이 앞에 비해서 확고하게 많은 거고 이거는 누군가가 주식을 들어온 거예요. 매집을 한 거죠. 왜냐하면 월봉의 위치가 높지 않고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 낮은 위치. 자 그러니까 이렇게 급등을 했죠. 자 근데 이 친구가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자 다음날부터 이제 급락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지금 보니까 편한 거지 사실 굉장히 마음고생하신 분들이 많았었어요. 자 여기서 잡아서 이제 올라갔는데 이때 이제 뉴스도 나오기 시작하죠. 그때 중문당과 이후에 막 그 코로나 관련해서 싹 나오기 시작합니다. 떨어지기 시작하죠. 이때 떨어진 게 폭이 마이너스 7%예요, 바로. 그러고 또 떨어집니다. 다시 이렇게 자 마이너스 4%. 그러면서 이제 약간의 그 끝났나? 다 올랐나? 저거에 대해서 끝났나? 등 여러 가지가 생겼죠. 근데 거래량과 거래대금의 변화를 잘 살펴보면 이 앞에 있는 모든 거래량을 싹 다 잡아먹는 초대형 대량 거래가 터진 거죠. 엄청나게 많은 대량 거래가 터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잠깐 쉬었다가 바로 돌아서 날아갑니다. 엄청 올라갔죠? 자, 이 최초의 거래량과 거래대금의 변화가 이 앞에 있었던 일을 미리 예견해 주는 것도 되는 거죠. 그래서 혹자는 이 거래량을 주가의 선행지표라고 하는 게 바로 이래서 그래요. 그 거래량이 터질 때 시점이 바로 이 주식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자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로 어느 정도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이렇게 떨어졌죠. 자, 또 하나 살펴보면 같이 움직였던 종군당이죠. 자, 종군당도 마찬가지로 자, 요 시기였는데 이 시기에 똑같이 종군당바에 날아갈 때처럼 이렇게 조용하던 이 근간의 이 주식이 자, 주식이 대량 거래가 빵 터집니다. 이 대량 거래는 엄청 큰 거죠. 이 앞에 있는 모든 웬만한 이 거래량은 아예 게임도 안 되죠. 저 밑에 있는 조그만하게 보일 정도로 저게 없었으면 사실 요 당시만 해도 그냥 거래가 굉장히 있던 것 같은데 저게 터짐으로 해서 더한 거죠. 근데 이 주식 급락을 해요, 다음날. 자,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때 떨어진 게 거의 한 마이너스 11%대 또 떨어져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이 친구가 저 21선을 딛고 돌아 나가더니 바로 또 크게 상승해서 다 뚫어버립니다. 엄청 올라가죠. 자, 이렇게가 돼요. 자,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거래량 한 방이 이 주식이 상승한다는 하나의 어떤 이 지표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주식에 그 선행한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의미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고점을 형성했다 떨어졌는데 자 이때 상한가 시연하고 또 날아가고 이때도 한 11%로 다 벗겨졌어요. 자 그럼 이렇게 거꾸로 된 상황들이 있겠죠. 자 HLB를 볼까요? 자 HLB는 자 이 앞에 있는 모든 거래량을 다 돌파하는 즉 이거보다 앞선 거래량이 없죠.
이 앞에 있는 모든 거래량을 다 돌파하는 대량 거래로다가 긴 음봉이 나왔죠. 화면을 뒤집어 볼까요? 자, 이렇게가 됩니다.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그러고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조정권에 들어와 있죠. 아마 황금에선 잘 디디면 다시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자, 전형적인 조정권에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건 뒤집어 놨을 때 얘기죠. 자, 참고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견해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이 HLB가 앞으로 크게 떨어진다거나 크게 올라간다거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차트가 이렇게 변한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거꾸로 뒤집어 놓으니까 이렇게 됐죠. 얘를 원래대로 돌려보면 자, 이렇게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주식이 그 HLB가 이제 회장님이 엄청 노력하고 회사에서도 거의 전방위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할 정도로 엄청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식이 회복될 가능성은 사실은 높아요. 높지만 이 주식을 움직이는 그 누군가, 그리고 여기에 큰 돈을 넣었던 누군가가 일단은 물량을 이걸 샀다고 보기에는 사실은 비합리적이죠. 팔은 거죠. 급하게 누군가 매도를 때린 겁니다. 일단 매도를 해놓고 생각하겠죠. 저 공시가 진짜로 허위인가 불성실인가 아니면 우리가 잘못 여기다 돈을 넣었던 분들도 우리가 잘못 알았을 수 있었던가 어쨌거나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일단 팔고 본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팔고 봤는데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만약에 아니라면 이 친구가 차트상에서 어떤 변화를 보여주냐면 자, 이렇게 긴 음봉, 이 긴 음봉을 다 자꾸 잡아먹어요. 잡아먹으면서 차근차근 올라갈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5일선 돌파, 안착을 해줘야 되고 이번에 못했으니까 투바닥을 때렸죠. 자, 다시 한번 근데 좋은 공시를 내보내면서 이게 또 오늘 급등한 게 19%대 급등했다가 또 음봉 맞고 또 떨어졌죠. 즉 아직은 매도세가 있는 거죠. 아직은 이 자리에서 누군가 개인들일 수도 있고 주포들일 수도 있고 누군가 이 자리만 가면 매도 물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 영상에 뭐라고 그랬냐면 일단 이 주식 옆으로 가는 구간이 필요하고 또 가다가 이 21선을 맞을 거라고 그랬어요. 황금일선 맞고 떨어지고 돌파 안착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할 거예요. 즉 시간이 필요해요. 물론 계속돼서 좋은 공시로다가 또 3월 1일 날 여기서 양봉으로 떠서 한 방에 이 물량을 다 잡아먹고 긴 장대 양봉이 생길 수도 있죠.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신도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앞에 있는 모든 걸 다 잡아놓은 대량 거래로 긴 음봉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한 방에 슈팅하는 것보다 물론 이제 한 방에 슈팅하려면 이때 거래량이 3천만 주니까 6, 7만 주, 7천만 주, 8천만 주로다가 터지면 돼요. 터져서 쭉 뽑아 올리면 그만이죠. 그렇게 되면 좋죠. 저도 마음도 편하고 또 이 HLB 주주분들도 좋을 테고 모두 해피엔딩입니다. 자, 근데 기술적으로 보면 일단 꼬리는 5일선이 닿았죠. 즉 지금부터 이 5일선을 깨지 않아야 되겠죠. 5일선이 가파르게 떨어졌죠. 그렇지만 지금 옆으로 가고 있죠. 슬슬 이제 안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안정기에 있을 때 다시 한번 5일선을 이탈하면 안 되고요. 5일선을 꾸준히 지켜주면서 옆으로 가면서 11선도 안정감을 찾고 이 황금일선도 가파르게 떨어지기보다 이제 완만하게 돌아갈 거예요. 주식이 옆으로 간다는 조건 하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 월봉에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HLB라는 주식은 굉장히 좋은 주식이에요. 주식이 좀 이렇게 가끔 그 조정을 거치긴 해도 결국은 장기적으로 쭉 우상향하고 있죠.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우상향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그 언제냐면 이때가 17년도보다는 코로나 사태가 있고 막 이럴 때도 크게 안 무너졌고 19년도에도 어차피 무너지기 전 저점이 높고 이번에도 아마 이걸 잘 이겨내면 결국 저점이 높아지는 거죠.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는 회사, 좋은 회사는 맞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이 우상향에 뻗어올 수 있는 것도 결론적인 얘기지만 그린 거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안 무너지는 거예요. 물론 이번에 저런 악재로 인해서 크게 무너지긴 했지만 월봉에서 보면 어쨌거나 아직은 추세가 잘 살아있는 거고 이 추세를 잘 유지하기 위해선 제가 분명히 이 2월 달이 끝났을 때 종가상 60개월 선을 이탈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60개월 선 이탈하면 한 번 더 밀릴 수 있고 반등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즉 여기서 사신 분들은 이거 반등하는데 벌써 여기서 만약에 무너졌다 그러면 18년도부터 19년도 10월 달까지 1년 가까이 이 고통을 안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너지지 않는 게 중요한데 다행히 2월 말에 무상증자 호재와 함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 이제 3월 달이 시작이 되겠죠. 3월 달 한 방에 점상 가가지고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되기보다는 우리가 철저하고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 저렇게 한 방에 큰 물량을 던졌는데 저분들이 다시 또 들어오고 누군지 모르지만 또 새로운 수급, 그러니까 매수세가 들어와서 3월 달부터 돌아 나갈 때 다시 올라갈 때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있는 변곡점, 즉 매물대를 맞고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맞고 떨어지고 이게 시간적인 부분을 잡아먹어요. 자, 그래서 HLB가 본격적으로 만약에 다 회복을 해서 급등을 하려면 반드시 월봉에서 형성된 이 매물대를 돌파해야 돼요. 자, 이 매물대가 왜 생겼냐면 주식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여기에 미처 빠져나가지 않은 물량도 있을 테고 또 한 번 급등했다 또 조정이 들어오면서 여기에 강력한 매물대들이 있겠죠. 기대감이 있으니까 여기서 주식을 팔지 않고 버텼기 때문에 이렇게 박스권이 형성이 되는데 이 자리를 툭 깨버렸으니 이 자리를 다시 돌아가려면 힘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하고. 그래서 월봉상에서 이 모든 자리가 장악이 끝나고 이 자리를 새로운 지지선으로 바꿀 수 있을 때 바로 강력한 또 새로운 이 신고점과 그 상향 패턴, 추세 상승 유지가 되는 거죠. 거꾸로 이렇게 60개월선을 이탈하거나 밑으로 내리면 그 어떠한 호재, 회사에서 저렇게 노력하는데도 60개월선을 깼다. 정말 위험한 거죠.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 60개월선을 깼다는 얘기는 수급이 정말 꼬여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다행히 이렇게 저점을 잘 지키고 있고 조금은 이제 안정세로 들어가는 이제 분위기죠. 이 안정세라는 게 일봉에서 보면 주식이 더 이상 이 최저점인 59,800원을 이탈하지 않고 또한 5일 동안의 평균 가격이 이제 옆으로 드디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점점 잡다가 5일선에 결국은 10일선도 돌파할 테고 또 10일선이 이렇게 21선 돌파하고 안착하고 21선을 본격적으로 회복해주고 다시 돌아 나갈 때가 바로 중요하게 이제 추세가 자, 드디어 좀 반전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지수 차트를 보면 아주 간단해요. 자, 우리나라의 코스닥 월봉 차트예요. 이때 안 그래도 코스닥이 이 지수가 약간씩 이제 불안불안하면서 이렇게 조정을 거치고 무너지고 있었는데 이 3월 달에 이 갑자기 그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엄청나게 폭락을 하게 되죠. 400포인트 정말 말도 안 되죠. 900포인트에서 놀던 게 400포인트까지 떨어지는 이런 어마무시한 이 큰 위험성이 오게 됩니다. 자, 위험성이 오게 되는데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가 어떤 영상을 펼쳤냐면 자, 바로 5개월선 회복, 5개월선 안착, 60개월선 회복 이렇게 하면서 단 한 번도 5개월선을 이탈하지 않고 잘 올라가고 있었죠. 자, 이 HLB가 올라가려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HLB가 올라가기 위해선 바로 이 월봉에서 보면 이제 월봉에서 원체 이 계열선들이 비동평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코닥처럼 저런 현상은 없지만 이 근간에 길게 벌어진 일봉에서 보면 바로 똑같이 5일선 돌파. 사실 크게 수급 때문에 움직이는 이 캔들 모양 크게 봐도 틀리지 않아요. 5일선 돌파, 5일선 안착, 11선 돌파 안착, 20선 돌파 안착 이렇게 착착착착 해줘 나가야 바로 이 친구가 크게 상승할 수 있고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5일선 돌파, 21선 맞고 떨어지고 다시 돌파 안착 이렇게 해서 차트가 천천히 우상향으로 번해갔을 때 비로소 이 악재가 어느 정도 소멸이 되고 이 주식이 상승 추세로 돌아설 수 있는구나라는 이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모든 지표는 후행성이라 이제 그런 지표로 다 믿진 않고 참고 정도는 하는데 이 오실레이터가 사실은 이 매도 매수의 균형이죠. 그러니까 이 빨갛게 많은 거 쉽게 얘기하면 이 파란 게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이제 매도세가 강하다고 보는 거고 파란 게 줄으면 줄을수록 매도세가 약해지는 거죠. 그리고 빨간 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그 매수세가 강해진다고 또 이렇게 이제 판단들을 하죠. 쉽게 이제 차트는 이렇게 보는 게 좀 편한데 여기서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공부할 때도 뭐 MACD, OS를 했더니 뭐 설정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는 조금 주식을 가볍게 간단하게 해요. 거래량하고 거래대금 그리고 이렇게 오실레이터 한두 개만 딱 보고 하는데 일단 힘의 균형이 줄어드는 건 맞아요. 매도세가 약해지는 건 맞고 매수세가 살아나고 있는데 이 모든 상황에 회장님과 이 회사의 전방위적인 노력이 있는 거죠. 자, 그런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갖기 위해선 바로 이렇게 5일선과 11선이 만나서 5일선과 5일선이 11선을 뚫어주고 안착하고 정확하게 다 돌아선 다음 이 주식이 또 다른 악재를 만나서 어디를 깨면 나는 손절하겠다. 아니면 쭉 들고 가겠다. 추세가 완벽하게 돌아섰을 때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겠다라는 등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이 뉴스는 모든 걸 다 말해주진 않아요. 예를 들면
자, 회장님이 저렇게 노력하고 계시고 또 추가 부상증자 여지도 있고 NDA도 성공할 거니까 이 주식은 무조건 올라갈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계속 안 팔고 있는데 만약에 주식이 계속 폭락하고 있는데 그 뉴스만 계속 믿고 안 팔고 있으면 정말 큰일 나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런 호재가 있기 때문에 주식이 올라갈 거면 애초에 추세를 다 틀어놔요. 틀어놓고 안정기에 접어드니까 그런 안정기에 딱 접어들었을 때 역시 그런 호재가 있고 뉴스가 있다 보니까 주식이 안정기에 접어들고 최소한 5일선 같은 걸 이탈하지 않고 더 이상 매도세가 약하구나. 여기서 분할매수 사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들어가는 게 오히려 좋은 판단이고요. 모든 판단은 주식은 섣불리 하지 않는 게 좋고 또 너무 뉴스를 맹신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결국 주식을 움직이는 건 이 주식의 주포들과 세력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또 이분들이 올릴 마음이 없어 안 올라가는 거고 정말로 이 주식이 좋고 그 모든 게 사실이라면 이 주포들도 안 올릴 이유가 없고요. 주식은 또 그렇게 좋은 거 따라서 기대의 가치에 맞게 반영되는 게 사실입니다. 혹자 어떤 분들은 차트가 다 정답이면 차트대로 하면 되겠네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요. 차트는 참조 사항인데 추세를 결정질 수 있는 걸 보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예요. 보통 대가들도 차트를 잘 무시 안 하죠. 큰 대가들도 차트를 절대 무시하지 않는, 그러니까 일종의 물론 PBR이나 이런 기본적인 분석도 다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차트도 반드시 한 분야로서 이렇게 끌고 가는 자 그렇게 이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이래저래 이렇게 투자에 혼란을 준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뉴스가 오늘 좋은 뉴스가 떴고 회장님이나 이 회사들이 회사에서 진짜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는 건 정말 감사드릴 일이고요. 또 그런 것과 관계해서 가시적인 성격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 모든 차트나 이런 방향에서 추세의 전환이 이루어져서 완벽하게 우상향을 틀어주면 이 주식이 드디어 살아날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이 되게끔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HLB 회사라 봤고요. 항상 성공 투자 좋은 투자하시고 HLB 주주분들이 큰 수익으로 성공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